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로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다루려다가 시간 부족해서 넘어왔는데 유흥식 추기경 사실 교황 뭐 후보로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담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황도 방북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준비됐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27년인가 세계 청년대회 있으시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 교황께서 교황님, 오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에 관심도 많으신데 2027년에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자, 아마 그래서 저 흐름 안에 추기경 님이 DMZ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천주교 인사들과 함께. 그런데 이거를 유엔군 사령부에서 출입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허가를 안 내줘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DMZ의 허가를 왜 유엔사가 하지?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유엔사가 뭐라고 했냐면 기존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그 JS에 출입하는 이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리로서 이거를 제재했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권 국가라고 하면은 그 주권 국가의 영토에 대해서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토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 국가가 주권 국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유일한 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엔군 사령부가 우리 땅에 대해서 명백한 우리 영토에 대해서 자기들이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DMZ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걸 통해서 권력 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명백한 주권 침해 일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는데요. 2018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 철도를 연결하고 복원하는 이런 소중한 합의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조사단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고 철도가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야죠. 이걸 유엔사가 불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참았어요? 남북이 합의해서 합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유엔사가 못 가게. 내가 3개월 동안 그 작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뭐 비슷하게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철도 연결 사업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엔사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는 일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북한의 그 뭐죠? 코로나19 관련해서 타미플루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 적재 차량에 군사분계선 통과를 무산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조사단이나 적재 차량만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2019년에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에 이 마을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유엔사가 이걸 또 불허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문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인근의 우리 영토에 가서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거를 유엔사가 막아서 통일부 장관까지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이재광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DMZ 들어가려다가 그것도 막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요 공직자가 우리나라 땅에 방문을 해서 아니 북한을 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관리 하에 있는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가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영토인데 대한민국 장관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 수 없는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 너무 이제 이 아주 뭐야 네, 본질을 좀 찝는 네, 유엔지들이 뭔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니 이게 유엔사는 미국 놈들입니다. 네. 유엔사는 유엔군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니까
사실 유엔에서 만든 조직일 줄 알아요. 그렇지, 뭔가 다국적 군대 같잖아. 네, 유엔의 허가를 받고 유엔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쟁을 막 평화를 막 유지하고 막 그거를 맞습니다. 조율하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네, 유엔 평화유지군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일단 유엔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도용을 하고 있어요. 유엔이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유엔이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 유엔과는 아무런 공식적 관계가 없는 그냥 미국의 군사 조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유엔 총회에서 1970년대인가요? 이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2가지 종류로 통과를 시켰던 적도 있어요. 네. 이 유엔사는 유엔의 조직이 아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체를 해라. 이 결의안이 이미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 바꿔야 되잖아.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유엔기도 사용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유엔의 조직이 아닌데 왜 유엔기를 사용하냐? 유엔기 사용하지 말라. 유엔에서 이런 입장을 이야기도 했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엔 호소 조직, 유엔 찬칭 조직이라는 겁니다. 유엔 호소 조직. 네, 유엔 호소 조직이에요. 네. 그럼 본질은 뭐냐? 그냥 가짜 미군이에요, 유엔사? 미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냥 유령사라고도 부르고 아. 우리 이혜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고스트암이다.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 유령 군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유엔사 사령관이라고 해서 저는 예전에 유엔에서 파견한 그치. 무슨 그런 사령관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유엔사 사령관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우리 지금 항공모함 어쩌고저쩌고 주권 모욕했던 프랑스. 네, 그 놈이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한가요?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또 유엔사 사령관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가지의 모자를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쓰면서 이때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입장을 내고 이때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입장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발언은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으로 내고 네. 추기경님이 DMZ 오는 거는 유엔사 사령관 입장으로 내는 거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또 미군 사령관으로 내면서 무인기 문제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까 그건 이런 건 유엔사 유엔 사령관으로 사령관으로 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자를 막 바꿔 쓰는 생쇼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여기에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모자 4개 썼던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모자 왕이다 이런 생각이. 모자. 아니 근데 미국은 그런 뭐 로고나 상표권 이런 거 엄청 빡센데 아니 사실 UN 이거는 유엔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유엔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건 유엔군이 아니다.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다.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유엔군은 그 입장을 냈으면은 미군한테 그거를 미국한테 압박을 두거나 입장을 더 내거나 강력하게 제지를 하거나 유엔기를 뺏으러 오든가.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왜? 미국 아래에 유엔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불법 조직 유엔사가 사사건건 한반도의 평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특히나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진전,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는 막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 가짜 불법 유엔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를 미국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유엔사를 그 거점으로 활용해 볼까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자위대까지 유엔사에 포함을 시켜서 이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그 공간으로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조직입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추기경 방문을 저지한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맞습니다. 이거를 불허합니까?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란 얘기잖아요. 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자신은 좋아한다, 편지를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행보로 보면은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희가 선남사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이 강행이 되면서 이 북한을 지칭해가지고 적대적인 군사 행동에서 문제되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종교계를 통한 평화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인데요. 이것마저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미국의 어떤 본심이 드러나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남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미국이죠. 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A 리퍼라고 하는 무기가 9월부터 3개월간 군산 미군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것을 제외하면
장기 배치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이나 중국을 적대시하는 군사 행보를 미국이 이 땅에서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항공모함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대중항공모함, 대북항공모함. 이 공군기지에 거기에 이 리퍼를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를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군기지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공군기지 쓰면은 돈 내야지. 맞아, 돈을 돈 안 내요? 내고 있어요. 너무 열이 받는 부분이죠. 아니 남의 나라 막 기지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아니 그리고 이 군산에서의 미군의 만행은 얼마나 황당하냐면 민간 공항 있잖아요. 군산 공항. 여기 활주로를 미군이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오. 그러면 민간 공항은 언제 떠요?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조정은 하겠지만 네.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면 당연하죠. 군공항이 아니잖아요. 네. 아, 아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발도 상당했었던 거죠, 국민들의. 그러면은 저는 돈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쓰고 싶어서 우리가 허가를 했으면은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 지금 자본주의 나라에서 자본주의 원리 원칙이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뭐 황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소국도 아니고 뭘 다 갖다 바치자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국민주권당에서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미국이 나오면은 좋아. 그럼 우리도 받아낼 것들은 다 받아내야겠어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진짜로 쫙 정리를 하셨는데 너무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미국의 드림일 청구서를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서 이 관세 협박을 이겨내자, 자주적 경제적 실리를 챙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또 그게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그 청구서 얘기하기 전에 정말 놀랐던 게 지난주 토요일 촛불에 갔는데 이 트럼프와 모스탄에 대한 분노가 정말 그 어떤 내란 적폐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양키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김준영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막 밑에서 와 맞아요, 뭐 맞아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진짜 무서워할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그 정도 규모의 사실 함성을 지른 그 항의를 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탄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더 이상 입장 낸 언급하지 거죠. 말라 이런 이례적인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지금 한국민들의 이 반미 정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한 그 유엔사의 잘못된 행보 만행이라든지 뭐 이 청구서 문제라든지 더 당당하게 들이밀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에게 계속 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 돈 내주라고? 네, 더 내주고 막 쌀 소고기를 지켜서 얻는 것보다 내주는 게 훨씬 이득이다. 조선일보를 내주면 안 되나? 조선일보 안 미국으로 받죠. 그냥 안 받구나, 안 받는구나. 맞아.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요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청구사항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용산, 평택, 동두천, 대구, 군산, 오산 전국 곳곳에 미군 기지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기지 사용료를 청구하자는 겁니다. 네. 그 조금 기지 사용료가 얼마나 될까 추산해보는 자료를 좀 보면요. 2020년에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가 평택 미군 기지의 임대 가치, 물론 임대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치를 환산해보면 연 4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럼- 후려쳐서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기본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국민들한테 반환되는 그 어떤 그 타운이다. 어떻게 일종의 타운이거든요. 거기가 거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근데 그 신도시의 가치가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는 걸로 치면은 연사조 원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책정할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미국 기지이기 때문에 임대 가치를 깎아서 한 것도 연사조 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감가상각이라고 하나요? 그 구봉기 전혀 처음 소장님 들어봤습니다. 뭐라고요? 감가상. 구봉기 소장님이 있어야 여쭤보는데. 네. 아무튼 평택 미군기지의 그 가치를 깎아서 사조라고 잡는다면 용산 미군기지는 어떻습니까? 서울의 정중앙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그쵸. 용산 사시는 분들은 진짜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 지금 시세 보시면 대충 느낌 오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실제 반환한 미군 기지는 전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용산에서도. 그러니까 나머지 70%에 대한 것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값어치를 매기면은 매년 10조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아무리 못 잡아도.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서 없는 거야. 안 받아서. 지금 이제 재정 건정성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세수를 더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부에서 또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세고 있는 그
부자 세금 걷는 거랑 이렇게 세고 있는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걷어서 우리 국민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조, 연 10조 원이 생긴다고요. 연 10조 원이면은 지금 민생지원금 나가는데 그 돈을 뜯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으로만 10조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미군 기지 얘기만 했어요. 지금 청구서 밀려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는- 1번 청구서. 이건 일단 땅값입니다. 땅값. 다른 부대 비용에 대한 청구 아닙니다. 기지를 사용하는 기지 사용료를 내라. 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요. 45년 동안 체납하고 있는 미 대사관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게 연간 23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는 이미 1,000억 넘게 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돌려받으면 1,000억. 그다음에 해마다 23억 이상씩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이것도 어마어마하네. 네, 근데 이제 미 대사관 임대료만 안 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좀 황당한 일이 있어요. 용산 미군 기지 내에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일반 용역 사무실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미군 기지를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현재 한미 소파에서는 미군 기지는 주한미군과 그렇지. 그 가족들에게만 숙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대사관 직원이 미군 기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 불법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이 미 대사관 직원 숙소에 얼마나 사용료가 들어갔을 건가? 2000년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 너무 옛날이죠.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89억 9천만 원이라는 와,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구나.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억도 넘겠는데요? 그러니까 연마다 150억, 100억 넘는 돈이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비용으로 네.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네. 대사관 직원이 뭘로 지어져 있길래 이렇게 연마다 돈을 비싸게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 다음 거 있잖아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지들이 낼 법도 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짜쳐가지고. 근데 짜치는 게 아니야. 금액 양을 보면요, 짜치는 금액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좀 넘어가서 주한미군한테 제공해온 여러 특혜를 폐지하자는 건데 그 폐지의 첫 번째로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세탁비, 청소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상점 받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한미군 세탁비를 왜 대한민국이 내줍니까? 세탁비를 야, 그 너무 짜치잖아. 그러니까 세탁비까지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주한미군이 일절 돈 한 푼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네. 모든 땅과 시설들을 다 공짜로 이용하면서. 그리고 주한미군한테 제공되고 있는 이 전기료 자체가 굉장히 싸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일반용이나 국군들에게 제공되는 그 요금에 비해서 20원 정도가 더 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국민들이 왜 이렇게 싸게 주한미군한테 전기를 대주냐 항의를 해가지고 많이 인상된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원래는 더 쌌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에 대해서 더 싼 전기료를 줘야지. 왜 그러니까. 외국 주둔군에게 더 싼 전기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근데 받지도 않을 거 올려봤자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된 게 뭐냐면 이걸 올려도 이 전기료랑 가스료도 우리가 내고 있다는 그것도 거예요. 우리가 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안낼 방위비 거. 분담금으로 100%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에 전기료랑 가스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주한미군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한미군 전기료, 가스료를 내주고 있다는 거고 이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용량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전기 사용량이 880억 원. 880원 아니고 880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거야. 2018년 기준입니다. 1년에. 나는 지금 무슨 고인체고리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무슨 50년 동안 쓴 금액인 줄 알았거든요. 막 문어발 충전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어발 충전 아니지.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EV 저기 전투기 같은 거죠. 막 주르륵 아니 어떻게 하면 전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코인체고라는 거라니까. 코인체고. 지금까지 전기 이 송전탑 건설해가지고 온 나라 쑥대밭으로 만든 거 이거 미군한테 그럼 전기 보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송전탑 건설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미- 싸움을 해왔습니까? 근데 미군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전기가 다 그렇죠.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스 사용량도 146억이에요. 합치면 1,0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네, 해마다 1,0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돈으로 대주고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 와중에 너무 황당한 게 방위비 분담금의 그 용도로 줬으면 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가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안 내. 그래서 또 체납이 돼. 그러면 미납액이 4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2024년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 혈세인데 그 분담금으로 가스비라도 내서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수도 아니지 우리가 쓰게 해준 건데 그런데
그 분담금을 남겨먹고 이 돈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후한무치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가스료, 전기료는 안 내면서 본국의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자 노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너무 황당하고요. 이런 거 받아내자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각종 특혜를 폐지하자 두 번째에서는 지금 미국의 치해법권이 굉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한미 소파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이상한 지금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든지 윤금희 씨 살해 사건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에 무려 키가 190cm, 몸무게가 100kg에 달하는 이 거구의 주한미군이 10대 청소년을 폭행을 해서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의사가 소견서를 되게 보수적으로 보통 써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썼냐면 죽지 않은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권 국가에서 외국군이 10대 우리 청소년을 이렇게 죽을 정도로 폭행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주하고 도피하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 안으로 도주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치해법권 지역이 되기 때문에. 네, 강제로 이것을 구인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재판권이 1차 재판권이 아마 효순이 미선이 그 죽음 이후에 좀 개정을 해서 1차 재판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바꿨는데 실제는 강제 구인을 하지 못하니까 재판권이 있어도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언더독님이 오늘 방송 내용이 어디 유출됐습니까? 이제 그렇네요. 이제 탄저균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딱 그거 얘기해 주시네요. 아, 저희랑 지금 거의 뭐 같은 호흡으로 호흡이 똑같아요 지금 흐름이. 네, 자,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세균 실험 같은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페덱스로 세균 실험 보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탄저균이 정말 위험한 균이잖아요. 그래서 세균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국에서 세균 무기 실험을 할 수 없고 반발도 거세니까 남의 나라 갖다 놓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탄저균을 그 택배를 통해서 아, 진짜 보내가지고 부산, 용산 이런 대도심에서 미친 실험을 하고 자들이죠. 있었다는 여기서 만약에 거죠. 그 페덱스가 터졌어. 거기 박스가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서 탄저균이 떨어지면 10만 명씩 죽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나라를 자주 국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네 실험터로 쓰거나 지네 항공모함을 쓰거나 전쟁터로 쓰거나 병참 보급기지로 쓰거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근데 네.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호구 취급하잖아요, 보통. 근데 일본보다 한국을 더 호구 취급하는 게 그 미대사관 임대료 같은 경우에 일본이 받아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안 내던 걸 일본한테는 납부를 최근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납부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문제 정부의 제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정부에서 그 관세 협상이며 뭐 경제 수탈이며 이런 협박실 할 때 우리도 같이 협박하자고. 그러니까 네. 서로 동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너가 뭐 미국이 그 손해를 많이 봤어. 우리 거 뭐 관세 물 거야. 알겠어. 그럼 그거대로 하고 그럼 우리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이참에 한번 다 받아볼게. 왜? 지금까지 봐준 거야. 네가 우리나라 지켜줬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양해해서 그래 미국은 우리나라 지켜준 나라니까 하면서 이렇게 다 양해해줬는데 이따위로 굴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주롭게 싸워야 될 것 같고요.